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클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이머징 기술 영역 관련된 클라우드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정철호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이어서 아마 하루 종일 좀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주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많이 넣을까 하다가 좀 오늘 크게 네 가지로 좀 인공지능 기반한 디지털 경험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 세션에 관련돼서 왜 도대체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경험을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은 어떤 걸 좀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우리 기업들은 우리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본인들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 우리 실제 더 중요한 건 우리 엔드 유저들이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인공지능 관련된 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오라클 직원이니까 오라클은 어떤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전부 다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챗봇, 실제로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반한 뭐 플랫폼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챗봇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챗봇 플랫폼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사례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사례를 라이브 데모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데모를 얼마만큼 빨리 쉽게 챗봇을 구현하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화면을 막 전환을 많이 해야 돼서 그냥 데모 비디오를 10분 정도에 실제로 우리의 가장 전형적인 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이그젠플이 FAQ죠. Q&A 봇인데 그 Q&A 봇을 얼마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그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 비디오를 보여드릴 거고 페이스북까지 노출해서 한번 실제로 테스트하는 데까지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지만 좀 힘을 내서 같이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좀 공유드리고 싶은 배경 정보가 뭐냐면 저희가 2017년도에 약 968개 고객 대상으로 본인들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성숙도가 어떠냐라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은 아직 초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왜 도대체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실제 우리가 세상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이머징 기술들이 있죠. 뭐 AI, 블록체인, 챗봇, 컨테이너, 뭐 머신러닝 이런 많은 실제 이머징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좀 못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이머징 기술들을 우리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게 여기에 보시는 디지털 역량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디지털 기술들이 세상에 있고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로드맵, 비전 또는 조직 더 중요한 건 뭐죠? 돈을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측면이 사실 저희가 이제 리더십 역량이라고 말하는데 이 디지털 역량과 리더십 역량에서 우린 공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그러면 대답해 주셨냐면 이런 이머징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고객에게 더 좀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제 챗봇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시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직접.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몇 년 하다가 포기하시고 아니면 포기하면 잘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어프로치도 좋지만 시장에는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클라우드 벤더들 있죠. 챗봇에 관련된 파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을 잘 이해하시고 얼마만큼 빨리 우리가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개발, 즉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할 UI, UX 측면에서 고민하시고 그걸 빨리 만드신 쪽에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쏟으셔라 라는 게 저희 키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도 뭐다? 그런 플랫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옴니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겠다. 한 예로 모 고객입니다. 저희가 실제 POC를 만들었는데 저와 저희 팀원 2명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POC를 2주 만에 끝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런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게 더 좋다. 그 부분은 꼭 메시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뭘 좀 찾아봤냐면,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이머징 기술들 중에 우리 비즈니스에 가장 영향력이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흔히 뭐 이머징 기술이라고 하는 5G, AI, 뭐 블록체인 쭉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영향력 있다고 여론조사에 응해 주신 거는 뭐냐?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영향력 있다라고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 영역에 그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디스커버리 과정을 다 거쳤고요.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AI 벤더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게 아니라 이미 첫 번째 벤더와는 끝났고 두 번째 벤더와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많이 프로스 앤 컨스가 있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 고객 경험을 높이는데 또는 우리의 운영 효율성, 비즈니스 밸류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업이 내가 인공지능을 하겠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익숙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잘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저희가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객이 안 만들면 끝이지. 근데 사실 저희는 이미 인공지능한 기술을 많이 쓰고 있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어 자동 완성이라든지 머신러닝 기반이죠. 또는 두 번째 페이스로 얼굴을 인식해서 페이먼트를 한다거나, 최근에 신한은행에서 오신 분 있나요? 신한은행에서도 이제 페이스, 얼굴을 인식 기반한 페이먼트를 지불 방법을 노출시켰죠. 예를 들자면 웃으면 지불이 되고 찡그리면 지불이 안 되는 뭐 이런 식의 얼굴 인식에 관련된 게 많이 좀 나오고 있고, 보이스 레코그니션, 제가 이 예를 뭘 들까 막 고민하다가 최근에 저희 그 와이프께서 아이폰 프로 X11으로 폰을 바꾸셨어요. 근데 카톡을 이제 원래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다가 아이폰 바꾸니까 자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한테 자판이 왜 이러냐, 뭐 안드로이드 자판 깔아달라, 뭐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찾다가 카톡을 딱 봤더니 구글 보이스처럼 카톡 옆에 보이스 인식 버튼이 있더라고요. 딱 누르고 보이스로 말을 하면 메시지를 스피치 투 텍스트로 바꿔서 빨리빨리 카톡을 하시니까 요즘에 아주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말로 하시는 거죠. 전화를 안 하고 카톡으로 말을 해서 저를 굉장히 빨리빨리 괴롭히고 계신데,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왔죠. 저희 그 와이프는 죄송하게도 굉장히 컴맹이고 IT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무려 IT에서 24년 동안 일했는데도 제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제 보이스 레코그니션 기술이 나오니까 굉장히 빠르고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쓰고 있다는 거죠. 관련돼서 알파고 이세돌이 졌죠, 바둑이. 이세돌이 졌던 사건이 있었고, 자율주행차, 심지어 이제 애플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시간을 쏟고 있는 곳이 사실 이쪽 사진 쪽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쪽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을 자동 캐테고라이제이션 하죠. 자동 태깅도 해주고 그런 쪽에 많이 쓰고 있다. 이미 우리는 뭐다? 우리는 모르지만 엔드유저들은 이미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들을 쓰고 있고 거기에 친숙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머징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 고객에게 좀 더 나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제일 영향력 있는 기술이라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잠재적인 경쟁사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더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실제 고객들이 인공지능이 널리 쓰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경험을 어떻게 쉽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크게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오라클에서 받은 장표가
아닌 것 같죠. 예, 오라클 대부분 오라클 본사에서 장표가 오는데 저 이제 대부분 제가 장표를 만들기 때문에 오라클 장표는 아니지만 제가 오라클 직원이니까 예, 오라클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게 사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대부분은 빅데이터 뭐 고객의 행동과 어떤 통찰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즈,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 웨어즈 프로젝트를 하시면 뭘 하시냐면 데이터를 많이 쌓아 놓으시죠. 근데 대부분 놓치고 계신 게 뭐냐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세요. 데이터를 쌓아는 놨는데 그 데이터에서 가시화도 하십니다. 이제 BI2를 가지고 아름답게 그래프가 아름답게 나오면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윗분들은 데이터 그래프로 막 뭐 3D 차트 막 나오면 일단 아우 야 좋다. 네. 그래서 BI2를 많이 구입하십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죠? 아름다운 그래프보다도 그건 우리가 보면 뭐합니까? 우리 고객들이 그 아름다운 차트를 보게 하든지 그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실제 이런 쌓여있는 데이터에 고객의 비헤이비어와 인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개인화 정보를 주거나 추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더 엔드 유저들과의 접점 채널은 뭐죠? 옴니 채널이죠. 그것이 모바일 앱이든 웹이든 요즘 말하고 있는 PWA, 프로그레스 웹 어플리케이션이든 SNS든 이런 다양한 채널을 얼만큼 빨리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이 채널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얼만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맞추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옴니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 경험이 사실은 좀 더 훌륭한 인사이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또는 10년 넘게 모든 대기업들, 큰 회사들이 뭐 했죠?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구축했죠. 그리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심지어 요즘은 갖추고 계신 기업들도 많죠. 그러나 본인들이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 엔드 유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옴니 채널에서 받은 데이터가 오히려 어쩌면 빅데이터일 수 있죠. 빅데이터 4V죠. 예, 뭐 볼륨 어쩌고저쩌고 밸류, 그죠? 실제 밸류는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챗봇을 노출시키셨어요. 웹사이트에. 근데 챗봇으로 고객이 우리 제품 A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합니다. 너희 A 제품 왜 이래? 너희 A 제품 왜 이래? 뭘 주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예, 나는 곧 떠날 거야. 나는 곧 떠날 거야. 시그널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다 어떻게 하죠? 예, 일단 오퍼레이셔널 DB에 쌓죠. 아무도 안 봅니다, 당분간. 근데 고객 떠나고 한 6개월 뒤에 가셔와서 보시죠. 문제가 있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이런 옴니 채널을 통해서 바로바로 들어오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그리고 그 고객 한 명의 컴플레인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수십 테라, 수십 페타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고객에게 좀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에코시스템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라클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위해서 무엇을 제공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ADW, ATP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빼고, 사실 플랫폼 영역에도 보시면 오라클의 챗봇 플랫폼 이름은 오라클 디지털 어시스턴트입니다. ODA, 블록체인 플랫폼, 컨텐트 매니지먼트 플랫폼, CI/CD를 위한 데브옵스를 위한 디벨로퍼 클라우드, 컨테이너 파이프라인,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 컨테이너 엔진,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는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라클의 커밍 순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나요? 네.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고, 오라클 모바일 헙, 그 다음에 로코드, 코딩 없이 옴니채널을 구현할 수 있는 비주얼 빌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의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 디지털 어시스턴트 관점, 챗봇 플랫폼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저희가 기업들 968개 기업들이 우린 초보자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메시지가 뭐였죠? 우리는 이머징 기술을
를 좀 빨리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고 쉽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오늘 쭉 설명하면서 이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수십 분만 해도 또는 수분만 해도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끝에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그래도 챗봇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챗봇은 아마존, 구글, MS, 오라클 다 챗봇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챗봇 플랫폼을 도입하시려고 항상 고민하실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챗봇은 뭐라고 흔히들 생각하시죠? 챗봇을 얘기하면 주로 한국어 처리가 되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전 세계에서 한글 처리가 제대로 된다라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말하는 벤더는 다시는 보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대동소이하고 그 부분이 뭐죠? NLP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정초로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지각하고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시죠. 뇌에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초로가 챗봇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눈을 깜빡인다면 정초로가 챗봇을 얘기할 때 눈을 깜빡이겠지 예측까지 하시죠. 학습하신 다음에 그 과정이 뭐죠? 언어를 이해하시고 학습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시는 부분이 머신러닝이다 쉽게. 물론 더 많은 제 데피니션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키인데 과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챗봇이라는 플랫폼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말을 많이 하고 그게 챗봇인 플랫폼으로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비기능적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챗봇을 하나 만드셨어요. HR용 챗봇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주 유사한 BHR이라는 챗봇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바텀서부터 다 만든다? 안 되겠죠. 클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비기능성적인 요소들, 물론 성능,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것도 당연히 제공돼야 되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든 챗봇에 대해서 백업을 하고 다른 환경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익스포트, 임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비기능적 요소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 이게 다른 채널로 노출시키셔야 되잖아요, 챗봇을. 페이스북, 위챗, 왓챗, 슬랙, 팀 또는 모바일, 웹, 갖고 계신 웹사이트 이런 데 노출시키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실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코딩 하나 하지도 않고도 페이스북에 챗봇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채널에 대한 서포트가 쉽게 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하냐? 스트럭처드 다이얼로그.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챗봇은 도착지는 그러면 뜨죠, 사용자가. 어디? 출발지는 어디? 출발 일자는, 도착 일자는 왔다 갔다. 야, 이거 더 챗봇을 써서 디지털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디지털 경험을 낮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스트럭처드 다이얼로그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치 웹사이트에서 웹뷰 형태로 그런 정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웹뷰 형태를 우리 채팅 다이얼로그에다가 인베드해서 제공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또 분석.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처리하는 랭귀지 엔진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물어봤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 못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객이 어떤 질문을 했고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못했다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것을 보고 이거는 고객이 의도한 거는 잔액 조회가 아니라 신규 가입이야 라고 학습시킬 수 있는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루프를 줄 수 있는 분석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챗봇 시스템을 보통 제공하면 뭐죠? 항상 기관계 시스템의 연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기관계 시스템이랑 연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뭐죠? 빅데이터, 또 채널 인투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실제로 어떻게 쉽게 다른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지, 백핸드, 프론트핸드, 그 다음에 어떻게 스트럭처된 형태로 좀 더 고객 경험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통합되어 있는 챗봇 플랫폼을 도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빅데이터 플랫폼 따로 사시고 챗봇, NLP 엔진 따로 사시고 통합 작업 하셔야 분석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꼭 이런 것들 다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을까요? 오라클이 제공하겠죠, 그런 거를. 그래서 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관리, 지속적인 백업,
예, 실제가 실시간 메시지 트랜잭션 핸들링하는 부분, 분석 부분, 이런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로 기반돼 있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제 챗봇 엔진들이 돌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어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실제 외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컨테이너를 자체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 연동하는 모듈을 안타깝게도 Node.js로 구현하셔야 되는데 저희 챗봇 플랫폼이 Node.j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de.js로 이렇게 아예 아키텍처가 제공되고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이 아키텍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관계에 연동할 때 어떻게 되죠? 채팅했을 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컨텍스트에 관련된 거죠. 그거를 기관계로 넘길 수 있어야겠죠. 또는 기관계에서 온 것을 내가 채팅 엔진한테 넘길 수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Shell Registry SDK 형태로 다 제공이 된다. 나머지는 연동하는 프로토콜 부분만 고민하셔라.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채팅 엔진에서 받은 것도 뒤로 배열을 어떻게 넘겨야 되고 구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이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왜 챗봇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요하죠. 거기에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죠. 고객 경험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비즈니스 밸류를 향상시키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챗봇입니다. 이그젠플로 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계좌 이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계좌가. 근데 제가 신한은행 앱을 써서 계좌 이체를 하는 것과 우리은행을 써서 계좌 이체를 하면 경험이 틀리죠. 제가 신한은행 실제 해봤을 때 신한은행으로 했을 때 계좌 이체하는데 얼만큼 걸렸고 우리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렸고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는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실제로 UI, UX가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위챗으로 뭘 해보라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면 못할까요? 다 메시저 기반이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인투이티브,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커먼하죠. 메시저, 내가 실제 카톡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챗봇은 다 쓸 수 있는 대부분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6시 이후에 전화해도 성질 안 내죠. 안 받죠? 성질이 안 내는 게 아니라 얘는 6시 이후에도 계속 대답하겠죠? 이런 고객 경험을 계속 높일 수 있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비즈니스 밸류 측면에서는 제가 이걸 꼭 Know Your Customer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Know Your Customer 하면 굉장히 큰 프로세스로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죠? 아까 챗봇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컴플레인이 제일 많은지 이런 프로덕트가 없는지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게 뭐죠? 그게 Know Your Customer죠. 그죠? 노이어 커스터머 프로젝트를 하면 보통 10억, 20억 쓰십니다. 그냥 챗봇 도입해서 1년에 몇 천만 원 쓰시면 그런 거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챗봇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의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툴이기 때문에 챗봇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챗봇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드린 건데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오라클 용어가 아닙니다. 인텐트, 의도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물어보는 카테고리, 시키려고 하는 일의 범주가 뭐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계좌 조회를 할 건지 돈을 보내려고 하는지 의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엔티티라는 건 뭐냐면 그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자분들은 뭐죠? 내가 나는 저축 계좌에서 돈을 지금 얼마 들었는지 알고 싶어라고 하면 저축 계좌, 어카운트 타입이죠. 우리 흔히 베어리블 타입이라고 하죠. 이런 베어리블 타입이 무엇인지를 디파인하는 그 무엇이 엔티티고 그 엔티티가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의도를 더 잘하겠죠. 저축 계좌 딱 들어오면 어카운트 타입이니까 얘는 계좌 조회를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터런스는 뭐냐? 샘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계좌 조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How much money in checking, what is my current balance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 계좌에 돈 얼마 있어, 잔고가 얼마야 다양하게 물어보겠죠. 이런 것들 샘플로 넣으셔서 다른 유사한 질문이 왔을 때도 계좌 조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샘플 데이터를 어터런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인텔리전스 즉 아까 말씀드린 NLP 엔진, 머신러닝 엔진이 학습을 해서 고객이 물어보는 범주가 무엇인지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의도는 A, B, C 단계를 거쳐야 되고 어떤 의도는 B로 가야 되고 어떤 의도는 C로 가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플로우. 크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부분으로 보통의 챗봇 플랫폼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꼭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죠? 얘는 챗봇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고 예, 분석에 대한 부분, 백업에 대한 부분, 아이덴티티 관리에 대한 부분,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거 어떻다? 예, 그런 부분도 다 통합되어 있는 솔루션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화두가 뭐죠? 얼마큼 쉽고 빠르게 챗봇을 만들 수 있냐 이걸 좀 말씀드리잖아요. 예, 첫 번째로 보시면 저희는 컨버세이션 디자이너 UI로 챗봇의 컨버세이션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기획자랑 개발자랑 계속 싸우죠. 왜냐하면 기획자는 나는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너는 개발이 왜 이렇게 했어? 싸우죠. 예,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툴이겠죠. 아예 기획자도 개발자는 아니시지만 컨버세이션 플로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오라클의 목표는 이걸 활용해서 챗봇을 엔드투엔드로 동작한 챗봇을 만드는 거지만 그 정도 레벨은 안 되고요. 현재는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로 쓰시면 되고 또 UI로 예, 실제 챗봇 샘플, 어터런스를 넣고 챗봇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트레이닝 시키고 확인할 수 있는 UI 테스팅 앤 트레이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I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 SaaS를 쓰신다. 그러면 챗봇이 그냥 제공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분들은 그걸 제대로 안 쓰시죠. 커스터마이징 하시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제공하고 더군다나 이런 것도 제공합니다. Q&A 봇 빌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하겠죠? 가장 챗봇의 전형적인 이그젠플이 FAQ고 얼마큼 빨리 할 수 있게 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오라클이 챗봇을 빌드하려고 하는 분들이 FAQ가 제일 많이 쓰시니까 Q&A 빌더를 아예 넣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그걸 활용해서 Q&A 빌더를 말씀드릴 거고 당연히 기존에 만드신 챗봇을 클론해서 쓸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트럭처 그죠? 아까 여행 정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웹 UI를 웹 뷰를 채팅창에 인베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당연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채널과의 인티그레이션 제공 다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페이스북에 챗봇을 하나 만들어 노출시키겠다. 얼마나 걸리냐? 한 10분이면 하실 수 있고요. 웹사이트에 노출시키겠다. 10분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 테니까 한 30분 이 정도 하시면 바로바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가 있다? 내가 챗봇 엔진 입장에서 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한 게 어떤 문장이야 라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학습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챗봇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자연어 엔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런 부분이 없다면 챗봇을 쉽고 빠르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자, 케이스 스타디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 챗봇 엔진이 저희 후발주자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4월달 기준으로 110개 이상 고객이 프로덕션이 가 있고 실제 매주 저는 이제 다른 아세안 컨트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주에 한두 개 고객이 프로덕션을 가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지금 성장세가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여기는 이제 더함 스토리라는 웹 에이전시에서 새로운 현대기아차에서 새로운 차가 나올 때마다 영업사원들 교육하는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챗봇을 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 제네시스 901이라는 차 나왔을 때 이 웹사이트도 영어랑 한글로 만드시고 영어랑 한글로 챗봇을 세일즈 영업들이 제네시스 90의 성능에 관련된 기능은 뭐야? 안전성에 대한 건 뭐야? 이런 걸 조회할 수 있는 챗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대학교인데요. 인제대학교는 제가 좀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도 나오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 사이트에 이렇게 영웅이라는 안 보이시죠? 이렇게 그 산학협력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영웅이라는 재밌는 챗봇을 하나 만들었고요. 웹사이트에 붙이신 거죠. 여기에 영웅이를 누르면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면 제가 안 보이네. 정보조회 누르시면 강의 정보라든지 논문 정보나 이런 걸 실제로 조회할 수 있는 챗봇을 제공하시고요. 강의 정보 중에서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포함한 강의를 조회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엔터가 안 쳐서. 예, 수학이 포함된 수학이 아닌가요? 자, 뭘 잘못 쳤나 보네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저런 게 없다네요. 수학이라고 썼나 보죠? 아, 잘못 썼나 보네.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잘 수학. 예, 이렇게 카드 레이아웃. 이 보여주는 형태는 다른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예, 수학이라는 것이 강의 제목에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러면 노출되지 않는 정보를 노출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인지대학교는 무엇을 또 같이 저희랑 하셨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쪽에 잠시만요. 제가 화면 좀 복제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복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좀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라이브로 보시는 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테스트 사이트고 네, 여기 이제 아까 챗봇에서 보이시지도 않던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커넥팅하고 정보 조회를 하게 되면 챗봇으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좀 보여졌죠. 강의 정보라든지 몇 가지만 보였는데요. 여기 이제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 실제 저희가 UI SQL 빌더라는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가셔서 바로 챗봇에 노출될 정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룹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노출시킬 거 뭐 이런 걸 따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렉처인데 만약에 뭐 매스에 대한 것만 나오는 API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실제 API 보여주는 거는 뭐 수학을 포함하는 강의라고 하고요. 실제 테이블에도 메타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요. 강의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뭘 할 수 있냐면 렉처 네임이 contains 즉 포함한다. 뭘 포함하냐? 수학이라는 걸 포함하는 것만 하겠다. 미리 이제 실제 DB에 그 정보가 있는지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포함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 하시면은 제가 하나 만들었죠. 지금 수학을 포함하는 강의. 실제 여기에서 사이트에서 고객이 만약에 챗봇을 통해서 다시 정보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보 조회를 누르면 수학을 포함하는 강의 제가 만든 게 보여지고 이걸 클릭하면 아까처럼 수학이 포함되는 걸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고객은 툰메이드라는 곳인데 이곳은 음악 엔진을 제공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쪽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좀 투자를 받고 싶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음악 엔진 데모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고객 경험을 높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디폴트가 영어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한국어가 되겠죠. 한국어 선택하고요. 제가 뭐 메뉴 보여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치면 제작사를 듣기 나오고요. 방탄소년단 다 아시죠? 웃으시는 분만 젊은 분인데 방탄소년단 노래를 이렇게 하면 이제 녹음한 거 들려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음악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음악에 재주는 없지만 도, 미, 파, 파, 미, 솔 하고 음악 악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피아노니까 피아노 선택하고 음악 제작하면 실시간으로 제가 인풋한 도미 파파솔을 가지고 음악 파일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챗봇을 우리 특정한 업무를 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찾거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시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챗봇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을 몇 명 자를 수 있나 이런 고민하십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발표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데 여기 높은 부신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뭘 보여드릴 거냐? 자, 왓츠앱이란다. 페이스북으로 예, 실제 만드는 데모를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실제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가 FAQ 보시라는 샘플 제공해드려요. 저희 챗봇 화면에 가면 그거를 카피하시고 클론하셔서 하나 자기 거 챗봇을 만들고 근데 거기에 Q&A에 관련된 셋이 있겠죠. 그거를 내 Q&A 항목으로 바꿔요. 그리고 업로드해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노출시키는 거 가서 키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만들고요. 앱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웹툰 URL 저희 페이지로 어떤 질문했을 때 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떤 쪽 URL을 찔러라 라는 정보를 URL만 카피해 등록해주고 웹 URL을 저쪽에다가는 어플리케이션 어센티케이션 키 카피해주고 하면 끝납니다. 그거를 비디오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예, 여기에 보시는 요 화면이 잘 보이시죠? 요게 저희 예, 실제 ODA, 오라클 디지털 어시스턴트 메인 화면이고요. 가면 만들어져 있는 챗봇 뭐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FAQ 봇 기본적으로 챗봇 인서 생성하면 FAQ로 시작하는 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FAQ 봇이라는 걸 먼저 뭐 한다? 다운받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클론하기 전에 일단 먼저 다운받아서 뭐 할 거냐? 예. 세이브가 되면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다운하시면요. 이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봇이 조그맣게 zip 파일이 생깁니다. zip 파일을 푸시면 이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Q&A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셔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예,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패스. 질문의 카테고리가 뭐냐? 그 다음에 질문은 뭐고, 컨텐츠, 대답은 뭐냐? 그래서 P자에 뭐 how to start the demo라고 하면 feel free to 어쩌고저쩌고 대답해라 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데모를 위해서 제가 한글로 미리 이렇게 다 해놨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 어떤 사람은 주문 방법, 어떤 사람은 주문하기, 어떤 사람은 주문할까 말까 주문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이 여러 개를 미리 넣어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머신러닝 엔진으로 해놓으면 얘가 어떻게 주문은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제대로 대답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이렇게 샘플로 예, 미리 넣어놓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 데모를 위해서 준비해놨고 제가 또 뭐를 준비해놨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페이스북에 보시면 페이스북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놨고 그리고 실제 메신저를 통해서 대답하는 예, 이건 제가 이제 이따 라이브로 보여드릴 텐데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메신저 앱 만들고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다 클릭이에요. 페이스북 쓰신 분은 다 알아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고 페이스북 앱 만드는 거는 5분 10분이면 하십니다.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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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마우스가 제가 동영상을 카피한 거를 아예 인베드 시켰더니 제가 아예 그러면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안에 넣어놨더니 잘 컨트롤이 안 돼서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클론을 했고 가셔서 예, 예, 아까 이제 실제로 예, Q&A 관련된 정보를 다운받았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다시 그 봇을 가셔가지고 클론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바탕부터 만드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클론하고 예, 챗봇 이름 넣으시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다 됐는데 그래도 한번 요까지만 보시면 되니까 예,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챗봇에 대한 뭐 디스크립션 넣고요.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하면 챗봇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라이브로 한 걸 찍어가지고 좀 느려요. 그래서 실제로 크리에이션을 하시면 챗봇이 만들어지고요. 예, 가서 다시 FAQ 시작하는 챗봇을 좀 찾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FAQ MCD라고 만들었죠. 저희가 에디트 버튼 눌러서 에디트 들어가셔서 뭐 하실 거냐면 밸리데이트 같은 버튼 눌러서 밸리데이트하고 트레인이 UI에서 합니다. UI에서 한번 누르면 바로 트레인이 됩니다. 예, 트레인이 끝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는 기본 Q&A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영어로 나오죠. 이렇게 잘 되는구나 확인하시고 이제 한글로 된 아까 CSV 파일을 업로드한 차례죠. 예, 그거를 바로 업로드 하시는 절차를 가지고 나면 예, 실제로 이렇게 업로드 합니다. 파일을. 여기에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랭귀지 리스트에 한국어가 없어요. 한국어가 안 되냐? 아닙니다. 예, 영어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놓고 실제로 하시면은 다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셔서 Q&A 다시 밸리데이트하고 트레인 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업로드한 CSV 파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들어가 있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실 수 있냐? 가셔가지고 여기서 트레이닝 이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UI에서 정말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hi라고 치면 이렇게 영어로 나왔죠. 나오고 또 뭐냐면 뭐 how do I place an order 이렇게 하면 뭐 대답하겠죠. 대답할 거고 한글로 저희가 만약에 지불 뭐 주문할까 말까 아까 넣은 걸 쓰면 제대로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페이스북 연동하는 부분인데요. 페이스북 연동하는 거는 아주 쉬우니까 제가 채널이라는 걸 크리에이션 하고 이 채널에 페이스북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토큰, 앱스크립트 이런 걸 카피해 넣으시고 하면 됩니다. 이거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앱스크립트 같은 거 카피해서 다 넣으시고 다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설정 정보들 갖다 카피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거는 뭐 하시면 되니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생긴다. UI에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아까 제가 열어놨으니까요. 그걸로 실제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아이고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만들어 놓은 가서 채널에 가서 아마 섹션이 인스파이어스 될 것 같은데요. 한글이 되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글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아마 세션 익스파이어 됐을 거라고 나올 것 같고요. 익스파이어가 됐네요. 메신저. 네, 제가 만든 페이지에서 가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네요. 이상하게 꼭 데모를 하려고 하면 타이핑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됐네요. 된 건가요? 안 쳐졌죠. 꼭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마 밖에서 타이핑을 해서 카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한번 뭐 주문할까 말까 아니면 뭐 안녕서부터 해볼까요? 이게 가끔 페이스북 에러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실제로 입력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바보가 됐나 봐요. 페이스북이 바보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좀 더 보여드리려고 라이브로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긴 한데요. 실제 페이스북으로 노출해서 한글까지 다 되는 게 이미 여기에 테스트했던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려도 되는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잘 마무리가 안 됐긴 했는데 오늘 꼭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챗봇 관련돼서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실제 벤더들이 제공하는 오라클, 뭐 MS,
아마존, 다양한 벤더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어떻게 쉽게 빠르게 그런 챗봇이라든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더 중점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들 경험을 높이시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도 찾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에 좀 잘 부드럽게 못 끝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연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